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어제도 이게 뭐 저희 동아일보 칼럼에도 있었고 최근에 뭐 언더 73이라는 뭐 모임에서 좀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언더 찐윤이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게 아마 좀 당의 중진 의원들 그리고 당선이 비교적 이제 수도권에 비해서는 조금 쉬운 지역에서 다선을 하신 분들이 좀 자리를 잡고 쇄신보다는 그냥 기득권 유지에 좀 골몰하는 이런 거를 좀 통칭해서 언더 찐윤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좀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최초로 발화된 거는 동아일보 김승연 에디터 칼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거기서 언급한 분들은 PK 지역의 지금 재선 그룹이죠. PK, TK? 주로 PK죠. PK죠. 거기서 언급한 그 김승연 에디터 칼럼에서 애둘러서 다 알 수 있게 그냥 실명만 안 쓰고 썼잖아요. 네. 누구지 다 아시잖아요. 예. 누구를 거명한 건지는. 네. 그건 주로 TK보다는 PK 지역의 지금 재선 그룹인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그 임기 당시에는 초선이었고 이제 재선이 된 분들. 근데 그분들이 당에서 그렇게 막후 권력이고 실세였나? 뭔가 어떤 조직력이 뛰어나고 그룹핑이 돼 있다는 건 맞는데 또 네. 이분들이 실세다 뭐 이 사람들 하자는 대로 당이 움직인다 이건 또 약간의 과장도 섞인 것 같고 어쨌거나 지금 영남권의 의원들을 쇄신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예. 이렇든 저렇든 막 불거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 박은식 전 비대위원도 말씀했지만 이 시기에 콕 집어서 너 나가 하는 거는 역대 정당사에서 먹힌 적이 없어요. 선거 앞두고 그거는 총선 공천 때 뭐 강력한 비대위원장이나 공관위원장이 컷오프를 하거나 뭘 해야 되고 지금의 국면에서는 뭐 그러한 사람들 또는 영남의 기득권들이 다음번에 재출마가 어렵게끔 제도를 바꾸는 게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도 개혁을 통해서 네. 사실상 인적 쇄신으로 나아가는 사다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 사다리 없이 갑자기 결과로 가려고 하니까 이게 급발진이 되고 당내 반발이 있고 막 어려움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설령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런 동력을 바탕으로 당대표가 돼도 당대표가 자, 이 사람 우리 당에서 내보내겠습니다 하면 안 내보내줘요. 그거 막 소송 걸고 뭐 후보 교체만 가처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정당 사무라도 명분이 없고 근거가 부족하면은 가처분 걸고 막 법적 소송 가면은 막 진흙탕이 되거든요. 네. 결국 제도를 어떻게 만드느냐. 공천 제도가 계파 정치라던가 권력자 줄서기의 핵심이라면 권력자 눈치를 안 보게끔 철저하게 국민과 당원들이 알아서 국회의원 후보 뽑는 방식의 뭐 오픈 프라이머리나 이런 제도를 당원 당규에 도입시키는 식의 개혁을 먼저 하는 게 인적 쇄신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필수 과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 것은 네. 혁신위는 무슨 안을 만들든 지도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것보다는 각 당대표 후보들이 내가 이렇게 당을 혁신하겠다, 쇄신하겠다, 제도를 바꾸겠다라고 전당대회에 공약으로 들고 나와서 당원들과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대표가 되면 누구 허락 안 받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정도인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도 저는 이전부터 혁신위원장 수락하기 전부터 굉장히 주목해야 될 당권 주자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네. 어쨌든 이번 사태를 가지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도 있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혁신위원장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주목을 전대 과정에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안들이 어떻게 누가 당원들의 선택을 받느냐를 가지고 선택받은 사람이 그러면 권력을 위임받아서 책임감 있게 이 제도를 개선하자라고 나가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상 이러면 혁신위는 더는 못하게 되는 거고 그냥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들끼리 그냥 혁신 경쟁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전당대회가 있기 전에 한 달 정도 시간이 있는데 또 송원석 비대위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네. 새로운 혁신위원장을 좀 어거지로 우격다짐으로 다시 임명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좀 자연스럽지는 않잖아요. 아마 이대로 흘러가다가 전당대회 할 거라고 좀 보고요. 저도 이제 뭐 쌍권 나가라, 제명한다 이건 좀 부자연스럽다고 보는데 근데 지금 문제는 대선 중간 과정에서 후보 교체 사건도 그렇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저 어떤 쇼 프로그램에서 연예인 유재석 씨가 했었던 말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문제를 모르는 게 가장 문제고 문제를 알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문제고 문제를 알면서 아무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살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었는데 저는 그게 네. 국민의힘 상황이 정확하게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장최고 얘기처럼 107명 전부 다 인선의 대상이고 개혁의 대상인데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공천 끌어안겠다고 박은식 위원이나 이재용 같은 사람 안 된다라고 뒤에서 훈수질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주류라면 과연 어떤 혁신위원장을 데리고 온들
어떤 혁신안을 가지고 온들 어떻게 개혁과 혁신이 되겠습니까? 네. 그런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이재용, 박은식 두 분은 천목회라는 모임 멤버고 뭐 공통점을 따져보자면 그 정도가 있을 수 있고 비교적 친윤보단 친한계로 분류되고 이런 건데 뭐 그래서 비토를 했을까요? 근데 그 두 분 보고 당신들 친한계야라고 하면 다 부정할걸요? 그럼요. 박은식 의원도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페이스북에서 밝힌 그러면은 바가 너무 있고. 혁신적인 개혁적인 인물이라서 당에 너무 쓴소리하던 사람이라서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친한계 싫어하기로 둘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잖아요. 네. 잘 알지만. 근데 박은식 의원이나 이재용 위원장이 방송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저도 수긍할 만한 내용들이 꽤 있고 이분들이 맹목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나 특정인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판단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모든 게 다 맞고 모든 게 틀리다라는 쉬운 논평은 안 하려고 합니다. 인적 쇄신은 저는 무리수라고 봤어요. 네. 그거는 단계와 과정을 밟아야 되고 설령 쌍권이든 누구든 쇄신하는 것은 국민과 당원들이 선택해야죠. 공천 과정에서 네. 충분히 우리 국민과 당원들이 걸러낼 수 있거든요. 그걸 특정 정치 세력이 너 나가라고 하면 네.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전 이거는 안철수 의원의 무리수라고 봅니다. 다만 네. 혁신이 인선에 대해서 박은식, 이재용을 비토한 건 또 비대위의 무리수라고 봐요. 그러니까 둘 다 잘못했네요. 네, 그리고 비토할 이유가 없는 인선이거든요. 예. 이재용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해가 잘 친한계라기보다는 과거에 유승민 대표 계실 때도 유승민 의원을 따라간 게 아니라 유승민 의원의 주장과 어떤 이런 의견에 대해서 힘을 실어줬었던 그냥 사람이고 개혁 보수 계속 줄곧 그래요. 그리고 본인이 속해 있는 지역구가 강동을 상당히 어려운 지역구잖아요. 그러니까 네. 김재섭 의원과 같은 식의 어떤 스탠스일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지역구는 또 아닙니다. 그래도 그럽니까? 네. 분당 을 내지는 뭐 포천 가평 내지는 연천보다는 좀 어려운 수도권 지역구에 대구보다 속하죠. 어려운 대구보다 대구보다는 어려운, 어렵지 어려운 않은데. 거야. 예. 근데 또 그런- 오선시장이랑도 가깝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108석, 107석이라고 하는 이 지역구 근본적인 한계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다 텃밭 그리고 네.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나마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어려운 지역구인 이재용 의원이 이런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국민의힘에 없는 의견이고 더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라고 좀 보는데 네. 이런 사람들조차 배제한다라는 거는 국민의힘이 쇄신과 반성의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도 맞는 이해가 안 돼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 인선 관련해서는 비대위가 왜 그 두 명을 뺐는지에 대해서 이런 제가 동의를 안 하더라도 이런 이유일 겁니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아무도 그걸 모르는 제 동의 여부를 거거든요. 떠나서 예. 무슨 이유일까? 저도 바른미래당 혁신위도 해보고 다양한 좀 단체에 들어가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을 비토하는 경우는 한 가지예요. 친윤 내지는 주류 그룹 중에 같은 지역구인 사람이 있어서 근데 그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호남 내지는 강동을 해서 더 뭔가 정치적으로 입지를 다지게 되는 게 꼴보기가 싫고 배가 아픈 거죠. 근데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는데. 당내 사정을 뭐 우리 앵커님도 네. 잘 알겠지만 이재용 위원장이 뭐 이 혐지를 혐지를 노리겠다. 아니면은 네. 방송을 보고 그냥 없어요. 친윤 내지는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게 그저 싫다. 아니면은 본인들이 넣어야 되는 사람이 있었을 수는 있죠. 네, 이제- 조금 더 이제 비대위 쪽에 가까운 의견을 좀 수렴해 줄 수 있는 사람. 호준석 대변인도 안철수 의원이 이제 제안해서 인준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송원석 비대위가 넣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냥 예. 일단은 안철수 의원이 제안한 사람을 중심으로 한다. 근데 그냥 가려낼 사람만 가려내겠다라는 게 송원석 비대위의 어떤 기조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따로 별도로 넣을 사람이 또 있는 것은 아니라서 저도 네. 왜 이 사람들을 비토하고 자꾸 콕 집어가지고 빼내려고 하는지는 이해를 그러니까 넣을 사람이 있었으면 이 사람 왜 들어갔지 하면서 화제가 됐어야 되는데 어제 의결한 인선 보면 그렇진 않거든요. 빼기만 하고. 네, 그래서 혁신이 인선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왜 그 둘을 뺐는지는 저희도 좀 미스테리긴 합니다. 어쨌든 안철수 의원은 이제 당대표 나가겠다라고 한 상황인데 안 의원이 이제 원래는 혁신안을 좀 관철시키겠다라고 전당대회 안 나간다고 했다가 출마로 선회를 한 거잖아요. 네. 이게 전당대회 판에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영향이 꽤 있죠.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올까 말까 지금 열심히 계산기 두드리면서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 네.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 하면서 빠지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더 큰 깃발 꽂고 돌격 앞으로 외친 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지난 대선 경선 때도 드러났지만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사이가 좋거나 교류가 있거나 한 건 전혀 아니에요. 다만 성향상 네. 표를 좀 나눠 가지지 않을까. 비슷한 성향의 어떤 표심이 모이지 않을까 하는데 안철수 의원이 깃발 들고 혁신위원장까지 사퇴하면서 돌격 앞으로 했으면 이제 친한계가 봤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나왔으면은 가뜩이나 이 전당대회에서 이긴다고 장담하기 어려운데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예전보다 지지율이 많이 빠져 있는데 네. 거기서 치고 나가는 안철수 의원한테도 표가 뺏기네. 그러면 이제 나오기가 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반대로 그래 이번에 안철수 의원과 함께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전선을 같이 쳐보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유의미한 변수가 된 건 맞아요. 이게 옳다 그르다 개인적으로 지지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유의미하고 재밌는 변수가 된 것은 맞고 그러면 이제 전당대회 출마를 고심하는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도 안철수 변수에 대한 고민을 새롭게 해야 되는 시점이긴 하죠. 약간 뭐 캐릭터가 겹칠 수는 있겠네요. 지금의 어떤 흐름상 안철수, 한동훈 두 분이. 캐릭터는 다른 것 같은데 지지 성향의 표들이 어쨌든 좀 어쨌든, 비슷하게 교집합이 있죠. 예. 네. 아니, 캐릭터가 달랐는데 캐릭터가 같이 겹쳐져 버린 게 사실 혁신위 인선 전에는 친윤의 표도 얻을 수 있었었고 비윤의 표도 얻을 수 있었어요. 안철수 의원이. 왜냐하면 선거 과정에서 정말 열심히 맞아요. 잘했으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싼 건 나가라라고 얘기하면서 예. 당내 주류의 당원들 판단에서는 저 사람 또 뭔가 친윤 주류 사람들한테 불편한 혁신안을 만들려고 하겠네? 당대표가 되면 그런 인적쇄신을 무리하게 하겠네라는 인상을 주기 충분하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한테는 전당대회에 나가는 명분이 되기도 하지만 전당대회에 나간다고 해서 유리한 깃발을 선점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